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0학년도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정시 컨설팅을 예약을 들어가는데,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정시 컨설팅은 추가 합격 컨설팅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추가 합격 컨설팅을 진행한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전에 처음에 제가 이제 추가 합격 컨설팅이라는 걸 얘기했었을 때, 일반적인 대형 입시 컨설팅 학원들은 다 뭘 했었냐면, 데이터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데이터가 맞는다. 이대로 원서 쓰면 붙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하다 보면 실제 입시에 오류가 많고 데이터에 오류가 많고 그리고 정시는 맞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맞을 수가 없냐면 첫 번째 매년 보는 수능 시험이 다른 거죠. 만약에 한 번 수능 시험을 본 걸 가지고서 1년, 2년, 3년, 4년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면 동일하게 정해질 수 있어요. 패턴 구조가. 하지만 매년 수능을 보는데 그 매년의 수능의 변별력과 난이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시가 맞을 수가 없는 이유들은 사람들이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기계가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전년도의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쓰지만 입시 기관에서 제시한 대로 반드시 원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원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갖고 갔는데 학생은 요번에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무슨 과를 써 이렇게 쓰면 무조건 학생들이 다 집에 가서 그 애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원서 지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매년 데이터가 바뀐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입시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료를 믿어달라. 자, 입시 사이트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진학 사이트에서 자기들이 이제 배치표를 주면서 우리 기관에서 맞는다, 맞췄다 라고 해서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가 합격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420점을 맞고 그 대학에 합격했지만 어떤 학생은 390점을 맞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지면서 그해 많은 분들이 학원을 찾아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해가 진행을 하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입시기관들이 하는 게 추가 합격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추가 합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입시기관에서도 다 추가 합격을 얘기해요. 자기들이 추가 합격을 맞춘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 합격이라는 것도 마치 패턴화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손을 딱 뻗어섰을 때 합격 가능성을 생각하죠. 합격 가능성 이 정도면 거리가 머니까 90%다. 요 정도면 50%다. 이 정도면 80%다. 요 정도면 100% 붙겠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은 좋은 정보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 건 다 아는데 나에게 어떤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데이터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정시라고 하는 것에서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수시는 사실은 추가 합격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시는 대학에서 직접 뽑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썼어. 자소서를 내죠. 실제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죠. 대학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시에서 학생을 일부 안 뽑고 2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편차가 크지 않아요. 아셨죠?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생부 다 받아보고 논술 시험 직접 보고 난 다음에 뽑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대학별 고사로서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뽑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추가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성적의 편차가 크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시가 왜 기회냐? 정시는 대학이 개입하지 않아요. 전혀. 대학이 개입하지 않고 결국 학생과 학생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합격자가 선발이 되는 거죠. 만약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서 50명을 선발한다? 그럼 막 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쟁자들 중에서 일부는 다른 데로 붙어서 넘어갈 거고 그럼 추가 합격이 될 거고 이게 학생들끼리 경쟁 구도 내에서 최종적으로 모집 인원에 남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시는 대학이 뽑는다? 정시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는 특징 때문에 결국 변수가 많고 그 안에서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기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시 컨설팅이 되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수능시험 보는 게 11월 14일에 수능시험 보죠. 자, 그 다음에 12월 4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돼요.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면 12월 10일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수시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면 10일부터 14일 이전까지의 등록 기간이에요. 그럼 수시의 등록 기간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안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원이 이루어지죠.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충원이고, 수시 충원이 다 끝나는 시간이 12월 20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수시 충원이 다 끝나고 나면 12월 20일 정도 되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는 정시 모집 인원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중에서 3일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정시 모집 인원은 3일인데 실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은 언제냐 하면, 어떤 기간이냐면 미충원 인원이 확정이 되어진 1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6일까지 약 5일 정도의 기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약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 사이에, 이 사이에 5일 기간 동안에 대부분 예약하시게 되어지는 거고, 예약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 성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약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시 컨설팅을 예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정시 컨설팅의 기간이 무지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 컨설팅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능 성적, 수능 시험 보고 11월 14일, 그 다음에 수능 성적 나오면 12월 4일부터 컨설팅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때부터 컨설팅을 학원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컨설팅이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컨설팅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뭐예요? 모집 인원의 확정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정시 모집 인원으로 선발하려고 했던 학과가 10명이었는데 수시에서 과연 몇 명 정도가 이월이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발 인원의 보통 30% 정도가 이월이 되어지는 경우처럼 이월 비율이 무지 높기 때문에 몇 명이 이월이 되느냐가 학과 결정의 합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 보고 들어가야 되죠. 몇 명 정도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원서를 써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정식 컨설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의를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너무 좀 황당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또 저희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하이퍼리뷰, 또 하이퍼리뷰 원장이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오류와 함정을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미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추가 합격이고, 추가 합격은 패턴화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건 오랜 기간의 입시 경험과 그 다음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식 컨설팅 되면 사방의 모든 곳에 정식 컨설팅을 하죠. 큰 대형 업체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평상시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분들이 다 평상시에 컨설팅을 하고 계실까? 아니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분들은 대부분 평상시에는 뭐겠습니까? 수학을 가르치거나 국어를 가르치거나 그냥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컨설팅 때가 되어지면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엑셀 파일을 보고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입시는 단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기관에서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평상시에 컨설팅에 점령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동원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에게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를 맡기고자 한다면 미리 지금서부터 컨설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 작업해서 올렸던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 어떻게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